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낙엽은 아직 덜 떨어졌는데요. 기온은 벌써 겨울입니다. 그렇네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워서 힘드네요. 예. 정말 춥더라고요. 네. 그런데 체온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몸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또 예. 면역력 높일 수 있는 비타민C 풍부한 음식 항상 챙겨 드십시오. 네. 자, 늘 현장에 다니시는 우리 박성도 씨도 비타민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어떤 현장 취재하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계절과 관계없이 이른 아침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찾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난 화요일 아침에 한 병원 앞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시내 한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이죠? 네,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던 병원. 실내는 접수하려는 사람과 또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미 붐비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침 8시도 되기 전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신 걸까요? 대부분 여성 환자들이네요. 7시 반부터 진료를 하시니까 한 7시 정도 오면 두세 번 정도에서 이제 차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때 하고서 이제 직장 가면 늦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진료가? 네, 받고 바로 이제 출근해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앞두고 앞다퉈 찾은 이곳, 바로 난임센터입니다. 예. 법 개정에 따라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불임이 난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꼴로 난임을 경험했을 만큼 난임은 늘고 있습니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보다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고 또 결혼을 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1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난임 부부는 자연 임신 유도와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 치료는 기본적으로 한 회당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데요. 주변에 제가 시간이 날 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체 변화에 따라서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와야 모든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맞춰 맞아야만 하는 배란 유도제는 자가주사법으로 직장 화장실에서 직접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것도 이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한 번 시술하면 400만 원 정도 들고 아예 보험 적용이 안 되는군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면서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시술. 그 고충을 알면서도 난임 부부가 시술을 포기하지 않는 건 어떤 사람에겐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한다는 그 아이를 난임 부부는 어떤 고충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간절한 소원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의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해 출산의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산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포기한 것이 있다는데요. 나중에 일을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원래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아기를 급하니까 아기부터 갖자 그랬거든요. 10년간 일한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건 직장에서 난임 시술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잠깐만 시간 좀 빼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그래도 화를 내세요. 무슨 일 있으면은 한참 전에 얘기를 하고서 얘기를 해줘야지 당장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직장 상사에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나갈 거면 차라리 그만두고 네 도리를 봐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임신을 하고 예. 출산을 하는 거 불가능할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해요. 인공수정은 그나마 좀 나아요. 시험관 아기를 넘어가면 그만두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특히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열흘 이상 주사를 맞아야 돼요. 길게는 20일까지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시간을 지켜서 맞아야 되고 또 병원도 시간을 지켜서 와야 되고 또 난자 퇴치할 때는 약간의 마취도 필요하고 또 배아 이식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여성들이 많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절실한 여성들을 위해 난임 시술 시 휴직을 인정해주는 난임 휴직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데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거를 쓴다는 거를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그런 거 쓴다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도,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있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을까? 늘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뭔가 편히 직장 내에서 그런 눈치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싶긴 하죠. 난임 여성이 직장이라든가 그러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병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그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렵다면 제도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도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네.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아이를 낳고자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올바른 지원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제가 만나본 여성분들 대부분은 이 난임 치료를 먼저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걱정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치료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그런 마음고생까지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제도 지원뿐만 아니라 인식의 전환도 함께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정말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마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실까요? 앞으로 모두가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꼭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